네, 해외 투자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글로벌 금융투자센터 시간입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홍콩 법인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기반의 액티비티 앱을 뉴욕에 상장하고 있는 크랩테크노기스의 오기석입니다. 네, 지금 현재 한국은 일주일 이상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넘기고 있는데 홍콩 현지 상황은 먼저 어떻습니까? 네, 홍콩 같은 경우는 현재 백신 접종률이 1차 기준으로는 이제 50%를 넘어섰고, 그리고 또 해외 출입국 격리 과정 같은 경우도 최대 3주를 좀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잡히긴 했는데, 물론 다만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거는 이제 한국과 같은 아파트 형태 거주지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 한 동의 전원을 전 인원을 모두 다 격리 시설로 보내버리는 좀 과격한 이제 그런 대응이 있긴 했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현재 하루 평균 0명 수준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게 현재 사실이고, 현재 홍콩 같은 경우는 코로나 위협으로부터는 어느 정도 조금은 안전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콩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면이지만 델타 변이가 기존 바이러스보다는 강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델타 변이발 경기 둔화 리스크를 전 세계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분석해 주시죠. 네, 이게 최근 이제 코로나 1일 확진자 수가 이제 다시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56만 명 수준 이제 넘어섰는데, 6월 중순까지 좀 급감하던 그런 확진자 수가 델타 변이로 인해서 좀 빠르게 다시 재확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1일 신규 확진자가 90만 명을 넘어갔었던 올해 4월 같은 경우는 이제 절반 정도가 이제 인도에서 그 확진자가 발생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것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 현재 같은 경우는 인도라든지 특정 한 국가에서 이제 감염자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으로 다시 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사실 이제 그 유럽의 선진국들인 프랑스, 영국 같은 경우도 델타 변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6월 중순에는 약 1만 명 초반까지 이제 떨어졌었던 그런 확진자 수가 다시 4만 명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현재 글로벌 채권 시장 참가자들이 이러한 변화를 좀 반영하고 이런 변화들이 반영이 되면서 채권 금리가 현재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에 채권 금리 하락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불안감을 좀 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1.3%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모습을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으로 경고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경기 침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글로벌 경기와는 좀 결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인플레이션 발생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97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오일 쇼크처럼 공급 측면에서 이제 발생을 했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수요 측면에서 견인되는 인플레이션이어서 형태가 좀 다르고, 다만 지금 일부 시장 참가자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이야기하는 이유 자체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확산일로 있는 델타 변이, 그리고 두 번째는 예상보다 좀 빠른 미국 국채금리 하락,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축소되고 있는 미국 장단기 금리차 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지만 경기 확장의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 자체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지난주부터 시작된 미국 기업들의 실적 시즌,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대부분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었는데요. 이번 주 실적 시즌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이제 지난주 있었던 금융주 같은 경우는 성과 발표 자체는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온 건 맞지만, 이제 그 시장의 방향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건 또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 주는 좀 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번 주 화요일 같은 경우 미국 현지 시간 그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있고, 또 그 다음으로 수요일부터는 이제 경기 회복의 대표 주자인 코카콜라, 또 존슨앤존슨, 그리고 목요일에는 인텔, 그 AT&T 같은 이제 대형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시장에 좀 드라이브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 이제 미국 주가의 향후 향방은 기업의 실적이 결정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과 좀 비슷하게 델타 변이 향방 자체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심화될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분산 투자 혹은 또 전문가들이 운용하는 액티브 전략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고정하면서 이제 투자하는 그런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다시 상승하는 그런 시점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부터 실적 시즌 방향성까지 자세하게 진단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홍콩 법인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